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종교인연대 126자 평화포럼 한국사회 종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천주교 그라레 선교 수도회 이문수 신부님,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두 번째 한국사회 종교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진창호 사무처장님,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 그 활동 사항을 이렇게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발제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불교 세계봉공재단 사무국장에 계신 조원영 교무님, 그리고 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 단장님으로 계신 조장현 단장님,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뭐 생명과 또 평화도 있겠지만은 각 종교가 지향하는 목적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사명의식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회에 그런 샘물과 등불 또는 소금과 목탁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 종교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단체를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저희들이 더욱더 소중한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신부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글라레 선교수도회 소속의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또 하고 있는 일은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저희가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진창호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물교 천태종 산하 나누며 하나되기 진창호 사무처장입니다. 저희 단체는 상생과 포용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자비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일단 자세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원영 교무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재단법인 세계봉공재단에서 근무하는 조원영 교무입니다. 저희는 인류의 영과 육의 빈곤무지, 질병, 재해를 타파하고 인류의 평등 세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 봉공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원불교에서 만들어진 단체고, 자세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장현 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의 조장연 단장입니다.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발족해서 지금까지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향교와 서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을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자리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 청년문간의 이문수 신부님께서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한국종교인연대 상임 대표님, 또 김대성 교무님을 비롯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은 2020년 4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이전에는 2017년에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작은 식당을 먼저 시작했는데요. 식당을 운영하다가 협동조합,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과 또 검토를 거쳐서 이제 협동조합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청년을 세우는 청년문간이라는 그런 비전으로 희망을 세우고 건강을 세우고 마음을 세우자라는 그런 모토로서 또 쌀 한 톨 밥 한 공기의 기적을 믿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은 2020년 4월 17일이었고요. 그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실은 뭐 식당의 시작이 2017년이었는데요. 그거보다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에 저희 스토회는 로마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스토회는 6년에 한 번씩 로마에서 총회를 여는데요. 그 총회를 열면 총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총회 문헌을 만들게 됩니다. 2015년 여름 저희 총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결의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종교에 무관심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있으니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봅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저희 총회의 결의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도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당시에 2015년 여름에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청년이 지병과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그런 고독사에 대한 뉴스가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었고요.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그러면 그냥 청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을 받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에 우리들이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17년에 이제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작은 식당을 열었던 것인데요. 뜻하지 않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필두로 해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이제 메뉴가 김치찌개 한 가지인데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자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방장님 한 분과 저와 이렇게 두 사람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뉴를 이렇게 거창하고 복잡하게 만들 수가 없었고요. 단품 메뉴로 한 가지로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고민 중에 김치찌개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2020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청년 빈곤 문제, 또 청년 일자리 실업률 문제, 또 특히 청년 고독사와 또 자살률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열 손가락에 꼽힐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림자가 그만큼 짙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은 이렇게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사회 구조의 변화와 주거의 변화로 인해서 예전처럼 이제 가족과 함께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1인 가구도 많고요. 자취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또 떠안아야 하는 경제적인 부분들도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은 든든하게 이렇게 밥 먹고 이제 이게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에게 굶지 말고 끼니를 거르지 말고 이렇게 든든하게 밥 먹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취업 준비를 하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으로는 저희가 전국에 가능하다면 청년밥상 여러 곳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150개라는 이 숫자에 너무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들의 청년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현재는 이제 5호점까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렇게 이 협동조합도 일종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표로서 만들었지만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응원한다라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천주교에서는 그동안의 청년들이 이 종교 안에서 갖는 위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성당에 나와서 필요할 때 봉사활동하는 이제 성당을 위해서 혹은 뭐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인 청년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필요할 때 뭐 일손이 되어주는 그런 기대와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청년들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앙과 종교에 좀 소홀해지는 면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뭐 성당에 와서 혹은 종교 활동을 하면서 봉사를 하라는 그런 요구 요청보다는 이제는 우리 종교들이 청년들에게 좀 뭔가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종교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준 것이 처음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느끼기엔 그랬겠죠. 사실은 우리 종교에서는 끊임없이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왔는데 아마 청년들이 그렇게 좀 미처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피부로 느끼기에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한 것이 자기들에게는 그 자체가 참 많이 위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식당이 사실 뭐 이렇게 많아지면은 이런 일자리 창출, 뭐 희망 만들기, 관심 증대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의였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요. 저희가 이제 2017년에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은 이제 정릉에 있는 식당이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이 이어지면서 이대점, 낙성대점, 제주점 그리고 이제 올 봄에 서울 대학로에 슬로우점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 혹은 뭐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장애인 분들과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 분들은 법적으로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사회와 제도로부터 그런 어떤 도움이 없이 당사자와 부모님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해야만 하는 일종의 또 사각지대에 놓여 계셨더라고요. 우리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은 느린 학습자라는 그 표현에서도 조금 이제 특성이 드러나는데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것들은 좀 배우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습을 따라가는데 거의 어렵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에 와서 취업을 할 때에는 거의 이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당사자와 부모님들이 그 치열한 경쟁을 안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알면서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저희 슬로우점에서 10명의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뭐 그 10명의 청년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저희는 다만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작년에서야 인지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계선 지능인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우리 청년밥상 문간이 청년 문간이 좀 더 이렇게 함께하고 앞장 서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슬로우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4개의 식당이 있었는데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1년 동안 10만 명이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10만 명이 물론 다 청년은 아니시고 한 5대5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5만 명의 청년들이 한 해 동안 저희 청년밥상 문간 식당을
이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용한 청년들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또 때로는 다른 청년들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식당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청년들을 더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했는데 이제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식당을 준비할 때 우리 같은 종교인들이 너희들한테 어떤 걸 해주었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묻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우리의 이야기를 할 때도 없고 들어주는 데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청년들이 우리 종교인들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게 항상 마음에 남아있다가 그렇다면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화라는 매체로 표현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2021년부터 청년 2030 청년 영화제를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 10분 정도 되는 단편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함께 보는 영화제입니다. 예, 이제 올해로 4회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이건 무카나 프로젝트는 이제 남아프리카 쪽에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짐바브웨 언어가 쇼나어입니다. 쇼나어로 무카나가 기회라는 말인데 아프리카 대륙 안에서도 절대 빈곤 국가 중에 하나인 짐바브웨에 우리 청년들이 그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청년들에게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회를 갖고 또 현지인 분들에게는 자립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무카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올 봄에 청년들과 함께 짐바브웨를 다녀왔고요. 뭐 청년들과 함께 어려운 생애 어떤 위기에 봉착한 청년들 또 그 위기를 이렇게 겨우 그 어려움의 터널을 벗어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걷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청년 희망 로드라고 자기 삶의 희망을 길어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세대 공감 있다는 청년들과 어르신 세대가 서로 소통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갈등의 사회인 것 같아요. 뭐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또 때로는 정치적 지향성에 따른 갈등 등등. 그래서 저는 청년 세대들이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또 어르신들이 지금의 청년들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르신들에게 그림책 자서전을 만들어 드리는 세대 공감 있다라는 프로그램도 올해 5년째 2024년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매년 7분의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각각 그림책 자서전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뭐 또 이제 소믈리에 분의 이제 재능 기부로 청년들과 함께하는 와인 클래스도 있고요.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과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물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 또 저희 정릉점이 위치한 정릉에 연탄을 이제 사용하시는 어르신 세대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매년 겨울 청년들과 함께 연탄 배달 봉사를 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뭐 공간과 또 지금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결국 미래는 청년들의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보다 더 환경과 기후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푸른 문간이라고 하는 환경 서포터즈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간략하게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대략의 활동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또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의 기회들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 기간까지 하면 10년 되네요. 얼추 그렇게 되어가더라고요. 하여튼 청년 문간이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문수 신부님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우리 신부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뭐랄까 힘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금년도 이렇게 보니까 금년 5월까지 우리 자살하는 숫자가 6,3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5개월 나눠보니까 한 40명이에요. 오늘 또 돌아가시고 계세요. 오늘 또 우리 곁을 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 소상공인들이 빨리 회복을 못 해가지고 그런 청년 세대가 많이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는 그 비보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또 이렇게 청년 문간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또 기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셔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역할을 해주실 요청을 드리면서 우리 진창호 사무처장님. 예, 대한불교 천태종 산하 나눔의 하나되기 진창호 처장입니다. 먼저 앞서서 이문수 신부님께서 지혜 말씀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한국종교인연대 126차 평화포럼 한국사회 종교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제를 기회를 주신 한국종교인연대 김대선 교무님을 비롯해서 상임대표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후가 끝없는 폭염과 무더위로 많은 국민들께서 건강 또 지치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날씨가 좀 풀리기도 하고 또 이추도 지나고 자연의 이치는 조금 우리가 고통과 또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좀 순리대로 자연은 돌아와서 가을에 문턱으로 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사회 특징 중에서 우리나라가 다종교의 시대인데 특히 현대인들에게 종교는 정신적 이완과 사회적 평안을 제공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좀 제공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복지 업무 분야에 대해서 기대를 더 요구하고 있는 점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7대 종단에서 폭넓은 복지 사회 공헌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산업화 민주화 또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 속에서 물질 문명 의식 고착화와 생명 경치 사상이 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환경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우선주의적 사고와 반환경적 생활 양식으로 인해서 지구촌은 끝없는 폭염, 태풍, 허리케인, 가뭄 등 지진, 기후 재앙이 악순환되고 있고 특히 우리 인류가 생존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시대적 화두인 평화통일, 또 저출산 문제, 다문화, 이주 노동자 더불어서 지구촌 환경 문제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또 더불어서 탐욕으로 한 점의 원인을 시작해서 모든 문제점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는 모든 실타래가 한 번에 좀 풀기 어려운 지금 시국에 있다는 것도 좀 주지의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사회 종교 역할을 좀 논하기에 앞서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 주요 활동을 소개하면서 각자 이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처작주 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더불어서 우리 사회 난제에 대한 진일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 한국종교인연대 활동기관과 지혜 소통을 계기를 제공하고 지구촌 공동체 의식이 강화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나눔의 하나되기 활동 내역을 좀 간단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눔의 하나되기는 2003년 12월 달에 창립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립 당시에는 남북 교류 사업, 또 북한 전통문화 복원 사업, 또 통일 문화 기반 사업을 주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북한 개성의 개성 영통사라는 고려 왕실 사찰을 500년 만에 폐사지했던 사찰들을 남북 종교 최초로 복원을 하면서 또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또 우리 천태종 신도분들과 북한 불자분들이 교류 사업
또 문화 교류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좀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되는 과정에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은 좀 중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환경 사업에도 좀 진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이따가 좀 소개해 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가 좀 여러 가지 그 변화의 시대에 앞서서 맞이해서 저희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주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주요 사업들은 국내 취약계층 지원 사업, 두 번째로는 국가 유공장 선양 사업, 세 번째로는 북한 이탈 지원 사업,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고려인 동포 지원 사업,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동남아 이주 노동자 지원 사업, 또 여섯 번째는 해외 저개발 국가 지원 사업을 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나눔의 하나 되기는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150여 차례 우리 뭐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뭐 지방, 경상도, 전라도, 특히 제주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차례에서 약 금액으로는 한 70억 정도에 해당되는 후원금 및 후원 물품들을 지역사회는 우리 지역사회복지시설들이 다양하게 정부와 지자체에 연관해서 민관관이 하고 있는데, 그 사각지대, 특히 뭐 노숙자나 또 우리 한부모 가정, 또 독거 어르신 뭐 등등 다양하게 이런 분들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저희가 한 30여 차례 해서 한 40여 개 단체들과 함께 뭐 생활용품, 방역물 물품, 또 기타 여러 가지 지원 물품들을 좀 지원을 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전통 문화, 일명 템플스테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좀 힐링 사업, 정서 지원 사업들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국가 유공자 지원 사업을 매진을 해 오고 있는데요. 국가 지원 유공자 사업은 특히 얼마 전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 국가 유공자, 또 특히 독립 유공자 어르신들 선양 사업에 3.1절, 그다음에 6월 현충일, 호국 보훈의 달, 그리고 광복절 이렇게 주요 행사일을 앞두고 저희가 좀 찾아가서 국가 유공자 또 독립 유공자 애우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특히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 또 애국 불교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국립 현충원을 비롯해서 지방의 현충 시설들을 방문해서 그런 사업들을, 나라 사랑 사업들을 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분들은 특히 좀 나이가 뭐 좀 표현이 적절하지는 모르겠지만 막내격이 보통 70대 후반이십니다. 70대에서 80대, 특히 90대 분들이 주로 참여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 건강도 좀 여러 가지 사업들, 결핵 검진 사업을 비롯해서 건강 지원 사업까지 병행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70여 년이 분단되고 있는데 저희가 접경 지역 이런 또 평화 통일 탐방 기행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숲 체험 사업 및 또 이렇게 밖에 나들이 사업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사업으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에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통일부와 또 남북하나재단, 그다음에 안성 화천에 있는 하나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전통문화 체험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DMZ 탐방, 또 템플스테이 이런 부분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에는 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학교가 대략 한 7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 시설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들과 연계해서 이 친구들에게 뭐 인성 함양,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의식 함양 사업들을 좀 연계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도 뭐 또 탐방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좀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또 특히 건강에 좀 저희가 중점을 둬서 또 연계 병원비 지원 사업 등등 이런 부분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네 번째로 고려인 동포 지원 사업을 한 10여 년 정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방문해서 사업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안산하고 또 인천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약 8만 명 정도의 고려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 10여 년 정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독립군, 또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주요로 하셨던 후손들이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모국으로 생각하고 특히 동포로서 자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우가 좀 많이 부족하다. 또 이렇게 비자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또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어를 좀 못하시는 후손 3, 4세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좀 우리가 연계해서 좀 많이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에서 공감대 형성이 지금은 많이 좀 나아졌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미진하다 해서 많이 좀 지원을 해달라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주로 안산 또 인천 공단에서 노동자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전국의 부산, 광주, 충청도 지역에 각종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 동포청하고 저희 연계해서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한다든지, 또 DMZ 탐방을 한다든지, 또 힐링 나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또 이분들은 한국인하고 좀 음식 문화가 좀 같은 부분들이 또 우리 한국의 추석, 또 설날, 또 여러 가지 4대 우리 민족 행사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민족 정통성 회복 차원에서 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번째에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가 아프리카 많은 저개발 국가들보다 정말 못 살고 그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 조상 선조들이 정말 땀 흘려서 먹을 거 못 드시고 또 쓸 거 안 쓰시고 우리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특히 우리가 파독광부, 또 특히 중동 사막에 가서 또 열사의 나라에 가서 땀 흘리시고, 또 베트남 월남전에 가서 진짜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기관 사업에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우리가 서울 88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동력을 제공을 해주셨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에 일을 와서 우리나라에 쉽게 해서 우리는 좀 친한파, 또 친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힘들었던 과정들을 다시 이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외국인센터를 비롯해서 7대 8개국 정도, 필리핀, 또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중국, 다양한 나라들과 함께 이렇게 티벳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과 함께 이주 노동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분들은 실은 경제활동,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까지 월화수목금토까지 6일 주 6일 정도 근무하시고 단 하루 일요일 정도 휴무하시는데, 한국에 많은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좀 제공을 좀 해줬으면 많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 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의 좀 협조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종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을 제공을 해주는 걸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앞서서 통일 부분이나 환경 부분들은 좀 말씀을 좀 다른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짧게만 소개 말씀 올린다고 하면 저희가 거리 캠페인 활동, 그래서 지구촌 살리기 운동 거리 캠페인을 비롯해서 주로 세미나 활동,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구 시민 학교 교실 좀 운영을 해년마다 좀 해오고 있고요. 또 특히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이라고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의 그 키즈 마린 파크를 비롯해서 각 숲체험 활동 이런 사업들을 좀 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인들, 특히 또 북한 이탈 주민들, 또 우리 한국 사회의 통일 활동가분들을 주로 모시고 DMZ 적경 지역, 또 DMZ 길라잡이 시민학교, 또 북한 문화재 시민 문화교실, 또 우리 또 통일 공감대 형성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좀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예산 또 조직 이런 부분들에서 또 한계가 있다 보니 또 저희가 더더욱 좀 노력도 해야 되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 종교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나눔의 하대기 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뭐 천태종 나눔 하나되기 참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하고 있는 온 고려인 인천의 우리 고려인 문화원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건강학교 탈북자 건강학교에도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김치라든가 쌀이라든가 또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또 이제 그 문화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또 언제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그런 문화적인 그런 운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천태종이 지속적으로 뭐 애국인들을 위해서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문화 사업을 통해서 좋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적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온불교 우리 조원영 교수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서 먼저 두 분께서 워낙 그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타종교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좋은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한국종교인연대 김대선 교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봉공재단에 근무하는 조원영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세계봉공재단은 앞에 세계가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주제가 한국 사회의 종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세계 쪽으로 많이 활동하는데 요새 한국도 굉장히 글로벌화가 되면서 이런 활동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점차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저희 세계봉공재단 활동들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또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계봉공재단은 원불교의 봉공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봉공이라는 것들은 이 원불교 교리 중에 무아봉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무아봉공이라는 것들은 자기 가족이나 이웃, 친구만을 위하려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유방종하려는 사상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성심성의를 다 한다는 그런 이제 저희 원불교의 근본 정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 않고 여유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응당 사회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종교적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원불교는 다른 종교들보다는 좀 후발주자임에도 30년 전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분야까지 이런 사회 사업들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불교 교단 내에는 지금 만해 평화대상을 수상하실 정도로 그 사회 사업을 활발히 벌이신 그 캄보디아나 인도, 네팔 지역에서 벌이신 마더팍이라고 불리시는 박청수 교무님,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30년간 어린이를 돕는 활동을 하시면서 올해 또 만해 평화대상을 수상하신 중타원 김혜심
교무님 등 일찍이 어떤 저희가 여건을 갖추기 전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셨고, 저희가 교단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추기 이전부터 이 활발히 활동하던 그 작은 단체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이런 것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자 이제 10년 전에 2014년에 이제 세계봉공재단을 설립해서 이런 활동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힘을 합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계봉공재단이,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어떤 봉공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계봉공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정도 교단에서 공인된 사단 법인들이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에 총 7개 법인들이 한 9개국에 지금 14개 사무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들을 함께 관장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은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한 많은 재해 재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국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세계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관심들을 모아서 세계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1차적인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도적 지원 활동이라고 해서 사실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뭐 재해 재난 등도 워낙 많고 전쟁 등도 이어지면서 굉장히 크고 작은 일들을 또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사업, 미얀마 난민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튀르키예 지진이 나면서 튀르키예 지진 난민 사업 등 그러한 그 교단적인 총알을 모아서 그런 쪽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에 돕는 일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공모 배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일찍부터 개발해온 그 나라들이 점점 이제 축소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축소되지 않고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자원이나 인력인 행정적인 부분들을 또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국제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제적 기구와 협력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유엔 난민기구에서 7대 종단의 어떤 대표들과 함께 유엔 난민기구 총회를 제네바에서 같이 이제 참여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실무자로서 참석을 하면서 그런 실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유엔 난민기구 차원에서 난민의 문제들을 한국 종교계와 그리고 한국 사회에 어떻게 좀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이제 단순히 교단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좀 국제적인 또 연대를 구축해서 활동을 하는데 또 많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저희는 인재 양성 사업을 좀 기반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들은 굉장히 지금 국제적으로 좀 국한이 되어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인구 구조가 이제 청년들의 출산율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비는 인구 자체들을 좀 세계에서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아마 채워지는 형국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도 단순히 이거를 다문화 가족이라 불렀던 것들을 현재는 이제 이주 배경 주민이라는 명칭으로 통합을 하고 약칭해서 이주민이라고 부르면서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유엔 난민기구에서도 한국 종교계를 먼저 만난 이유들이 이제 새로운 난민들이나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로 들어올 텐데,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람들이 좀 적응을 하고 새롭게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종교계를 통한 이런 인식 확장과 그리고 어떤 화합을 계획하는 일들에 저희는 또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계 현장,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좀 어려운 개발도상국 국가들로부터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새로운 문을 열 텐데, 그런 때 이런 차별이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화합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이름으로 그런 어떤 우리가 하나의 뿌리로부터 나오고 하나의 동포라는 이런 인식을,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 나라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좀 하나 되는 속에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들어오는 이주민, 대학생이나 새로운 청년들과 함께 또 지금 올해부터
올해 이제 원광대학교라고 하는 이제 교단 내 학교와 한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한국에 있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구성원들도 이런 새로운 사람들을 좀 받아들이는 좀 준비를 해야 돼서 그런 인식 개선 사업을 함께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장에 굉장히 지금 단순히 이것들이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사실 본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개인이 돈을 선의로 사실은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또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한국도 굉장히 글로벌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곳 속에서 단순히 한국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을 거쳐서 또 다른 세계로 나가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우리 이제 지금 현재 구성원들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세계로 아마 진출을 많이 하는 속에서 이러한 세계 시민적인 교육들 그리고 서로 간에 이런 화합하고 종교가 원래 있어야 될 그런 본연의 자리에서 이런 사회적인 협력을 하는데 좀 주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계 봉공재단이라고 해서 지금 국제적인 어떤 사업을 굉장히 많이 벌여왔지만 이제 새롭게 한국이 변화하는 속에서 한국의 세계화를 위한 또 활동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불교는 이제 뭐 세계적인 그런 그 운동, 이제 저희들이 그 한우란 운동, 그러니까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명제 속에서 그 한우란 운동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세계 봉공재단의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서 인류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 조장현 단장님께서 유교 사업에 좀 소개해 주시죠. 먼저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토론자로서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단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균관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조의 그 유서 깊은 이제 교육기관이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것이 지금 교육기관으로는 성균관 대학교라고 이제 그것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성균관과 성균관 대학교가 이제 그 근대화의 과정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균관 대학교는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근대식 학교의 학제를 계속 이제 수용해 가면서 그 이제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계속 변신과 이제 적응을 해 나갔고요. 거기에 반해서 성균관은 이제 하나의 종단으로서 유지가 되어 왔던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성균관과 향교 그리고 이제 서원 이런 어떤 전통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에 대한 정체성에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이제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리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그 성균관이나 기존의 이제 조선시대의 향교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교육기관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향기관이었습니다. 선현에 대한 이제 제사 또 이제 그 뭐 공자를 비롯한 또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에 대한 어떤 기리는 그런 제향 기능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이제 교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교육기관과 교화 기능과 제향 기관 이 세 가지가 이제 전통 시대에는 하나로 묶여 있다가 이제 전문적인 교육의 영역으로 교육기관이 이제 그 분리되어 나가면서 성균관은 제향과 교화를 맡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인데 그 근대화의 과정에서 이제 근대식 교육 또는 이제 그 정식 학제와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지방에 있는 향교들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향교나 서원에서 교육을 이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 교육을 받았던 젊은 층의 사람들이 조금씩 이탈을 해 나가면서 점점 이 향교나 서원에 출입하시는 분이 노령화가 되어 갑니다. 이렇게 노령화가 점점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대중들과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런 기관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졌던 것이죠. 저희 그 사업단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런 향교와 서원의 어떤 모습을 좀 새롭게 좀 변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것이 2017년도입니다. 그 이전에도 향교나 서원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그 자구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별도의 어떤 의례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그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전면적인 어떤 변신을 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죠. 2017년을 계기로 해서 저희 사업단이 이제 추진했던 큰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그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서 전통 문화와 예절 또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청소년들 대상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하고 또 이것을 향교 서원별로 공모를 받아가지고 제한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올해까지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방식은 아무래도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 어떤 학년이라든가 특정 어떤 연령층을 특정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또는 학교로 직접 방문을 해서 그 학교의 어떤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향교나 서원의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 일선 학교의 어떤 수업 현황에 따라서 그걸 조율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향교에 출입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점점점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의 어떤 공간의 측면들이 또 아주 다분히 강합니다. 앞서 이제 그 발제해 주신 그 세 분들께서 이제 소외계층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주 노동자라든가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또는 더 나아가서 해외에 많은 그 보살핌과 지원을 바라는 이제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상당히 광범위한 활동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저희는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 현실의 그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그 이제 전망들을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젊은 층에 대한 어떤 보살핌 또 그 후속 세대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젊은 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층 그리고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은퇴한 이후에 무언가 또 의미 있는 어떤 이제 일과 생각들을 찾아 나갈 때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실버 산업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교육뿐만이 아니라 향교를 통해서 이제 좀 접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이제 노령화 또는 장년층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그 시급히 요청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이나 아니면 향교에 오랫동안 출입하시는 분들을 이제 교수나 강사로 초빙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자리가 향교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향교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 240여 개가 있습니다. 234개소가 있는데 이런 향교가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방이 그 이제 인구가 소멸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복지라든가 또 그 국가의 어떤 지자체의 관심들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의 향교가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노령층을 위한
복지 지원 센터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교육을 위한 그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이제 설계를 하고 이것도 똑같이 이제 저희 사업단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선정 지원된 기관을 또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문 활동을 하고 또 지역에서 강의가 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인력들을 네트워킹화하고 이 향교와 이 이제 그 전문가들 집단을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그 안에서 좋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이제 향교소원에서의 어떤 활용 사업, 그리고 이것이 그 이전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업,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국가 유물들, 국가 유적들이 뭐 이제 종교를 초월해서 상당히 많이 아직까지도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유교 문화와 연관이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불교라든가 도가라든가 다른 무속과 관련된 어떤 문화재들을 활용하는 빈도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향교 또는 서원 또는 지역에 있는 뭐 풍물들이라든가 역사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나의 탑방 프로그램을 이제 그 공모를 했습니다. 예, 그걸 이제 향교 서원별로 청년 유사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제 지역 전문가죠. 지역 전문가를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향교에서 소속된 향교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걸 이제 공모를 거쳐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전국에 한 이제 10개소에서 보통 한 20개소 사이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이 선정된 청년 유사들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그 운용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생적인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면은 좀 더 규모 있는 자생적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현재의 향교나 서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 어떤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 또는 이제 이런 사업단에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 사업 그리고 이제 성인들 또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향교나 서원을 이제 문화 탐방의 어떤 그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사업을 꾸준히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여기서 소개해 주셨던 앞서 발표해 주셨던 세 가지 이제 그 주제로 설명해 주신 것들을 저희 이제 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간의 어떤 그 선의의 이제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짧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예,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유교가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됐죠. 아, 네, 서원들이.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좀 약간 이제 문화유산이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정부로부터 약간 관심이라든가 네. 또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바꿔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여전히 좀 그 서원 특히 향교가 아니고 이제 이번에 선정이 된 곳은 서원인데요. 서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국의 서원이 500군데가 넘습니다. 예. 그 등재되어 있는 것은 700개가 넘거든요. 최근에 또 다시 만들어지는 서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주류로 분류되는 서원들은 국가의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메이저급으로 분류가 된 서원 중에서도
시설 지원만 이루어지고 인력 지원은 좀 더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형적으로 서원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은 상당히 많이 복원이 되고 관리가 되고는 있지만 소원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 교육 기능, 교화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재향 기능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내는데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 자원은 여전히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그 성균관 향교소원 지원법이 이제 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까지 이제 거의 완성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제 그 지원들이 조금은 좀 그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 그리고 또 이제 유림으로 자처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자발적이고 좀 더 헌신적인 그런 어떤 봉사 활동을 해야지 이것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KCRP 종교인연대 이제 활동할 때 이제 중국과 이렇게 그 중국 종교인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국의 그 서원입니까? 향교라든가 그런 데를 가보면은 아직까지 그 중국은 문화혁명에서 많은 문화가 이게 이제 없어졌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유교 문화를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고 배우는 그런 과정을 제가 봤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한국 유교는 그래도 전통을 이렇게 고수하고 있고 어떤 문화적인 보존을 잘하고 있어서 이웃 종교, 이웃 나라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선례를 본 것을 내가 직접 목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네 분께서 전부 다 우리 그 현장에서 직접 사업 현장에서 일어난 또 사업과 연계되면서 그런 일들이 종교가 해야 할 그런 궁극적인 그런 뭐랄까요 책임과 역할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통해서 종교가 궁극적으로 이 종교의 본령은 저는 늘 이제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명과 평화 문제가 종교의 본령이다. 이제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아까 뭐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동원이 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뭐랄까 바르게 이렇게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종교인들이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반해서 우리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반성해보고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발표하다가 놓친 것이 있으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수 신부님께서 말씀하시죠. 대략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발표 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뭐 청년 세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서 다 계시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인식이 좀 제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다른 종교의 많은 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창호 처장님. 예,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과 평화라는 그러한 큰 화두 틀에서 우리 칠대동단 우리 종교 실무자분들이 한번 자리를 모여서 만들어서 더 좋은 이런 교류 또 소통 또 대안을 제시하는 저 지혜의 장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원영 교무님. 네. 저는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사실은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하지만 다른 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서로 간에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이후로도 좋은 관계로 앞으로 또 좋은 현장에서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장현 단장. 예.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이번 기회에 종단별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적으로 좀 서로 지원이 되고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앞으로의 전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이 시발점이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그 한국생명운동연대에서 한일 자살 예방 교류 세미나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본 측에 이렇게 그 자살 예방 생명 문제를 다루는데 일본의 그 특히 그 스님들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협동조합처럼 이렇게 만든 그 뭐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테라 에너지인데 태양광 같은 경우 같기도 하고 에너지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그 회원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가입은 회원들이.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이익금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을 그 자살 예방 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그 지원금 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저희들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이번에 초청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웃 종교들이 그걸 듣고 그 나름대로 어떤 각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조금 전에 좋은 지적 같습니다. 우리 진창호 처장님께서 이런 그 모임을 그 생명평화 문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함께 좀 연대해서 가지고 더 좋은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신데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 모임을 더 확산시켜서 7대 종교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서로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해야 할 그런 공동 과제가 있으면은 함께 해서라도 그걸 어떤 문제를 이렇게 같이 연대를 통해서 해나가시기 바라고 우리 종교인 연대의 또 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가기 전에 한 번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간담회 형식이라도 우선해서 좀 그런 교류 협력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종교인연대 126차 평화포럼은 굉장히 이건 진지하게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또 굉장히 저희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한국 사회 종교 책임과 역할이라는 게 막중합니다. 그러나 각 종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역량 또 나름대로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조금씩 사회 속에서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현장에서 그런 우리가 종교가 세상에 빛이 되고 또 목탁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샘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종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종교인연대 제126차 평화포럼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